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뭘? 모른다고? 너 일부러 그런 거잖아. 내가 누구랑 있는지 알면서도 계속 다가오고 흔들리게 만들고. 흔들리는 건 내 문제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저 내가 원해서 다가온 거잖아. 거짓말하지 마. 너도 느꼈잖아. 나만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래, 인정할게. 근데 어쩌라고? 넌 나한테 올 수 있어? 지금 그 남자친구는 뭐고? 넌 그냥 편한 길 가면서 나까지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됐어. 너 같은 애들 수도 없이 봤어. 자기 감정 정리 못하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애들. 너 진짜 개같이 구는 거 알아? 알아. 그래서 내가 더 신경 쓰이는 거잖아. 평소처럼 익숙한 카페에 갔다. 커피를 마시고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를 처음 제대로 마주했다. 그녀는 단순한 카페 직원이었을 뿐인데 왜 나는 자꾸 그녀를 신경 쓰게 되는 걸까? 이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 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서울 6월의 어느 늦은 오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공기가 후텁지근했다. 사람들은 한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거나 손선풍기를 돌리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맘때쯤이면 서울의 거리에는 여름방학을 기다리는 학생들과 더위를 피해 카페로 몰려드는 직장인들로 붐비기 마련이었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학교 근처 카페 LSS로 향했다. 사실 이 카페에 처음 온 건 우연이었다. 시험 기간에 조용히 공부할 곳을 찾다가 들어온 곳이었는데 어느새 내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저마다 익숙한 곳을 찾고 그 익숙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법이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라기보다 내게는 작은 쉼터 같은 곳이었다. 도서관은 너무 조용하고 집에서는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곳은 적당한 백색 소음과 은은한 커피향이 있어서 오히려 집중이 잘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붐비지 않아서 오래 앉아 있어도 눈치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원두향이 코끝을 스쳤다.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연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몇몇 학생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늘 앉던 창가 자리를 둘러보았다. 운이 좋게도 빈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학원 수업을 마친 학생들로 북적였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 지쳐 보였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고 커피를 주문하려고 카운터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조금 달랐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공부 화이팅 하세요. 익숙하면서도 처음 듣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은 자연스럽게 그녀와 마주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아니, 어쩌면 몇 번 본 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그녀를 본 건 처음이었다. 이름표를 슬쩍 보니 강예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앞치마를 단정하게 두르고 있었고 머리는 하나로 질끈 묶어 깔끔한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그녀의 눈빛이었다. 바쁜 와중에도 상대방을 한 번 더 신경 써주는 듯한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나는 무심코 커피잔을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평소 같으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커피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손에 닿는 감촉부터가 다르게 느껴졌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코 카운터 쪽을 다시 바라보았다. 강예원은 주문을 받으며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기 샷 하나 추가해 주세요. 오늘은 아이스 바닐라 라테가 잘 나가요.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단순히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작은 소통을 나누고 있는 듯했다. 나는 혼자 피식 웃으며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런 사소한 것에도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게 신기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카페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오늘도 아메리카노 맞죠? 나는 순간 멈칫했다가 돌아보았다. 강예원이 내 앞에서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 맞아요. 얼음 많이 넣어드릴까요? 요즘 날씨 덥잖아요. 아, 네, 좋죠. 별거 아닌 대화였지만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녀가 내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니 장난스럽게 한마디 덧붙였다.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제가 뭐 이상한 거라도 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요. 나는 당황해서 얼른 손을 내저었다. 그러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컵에 얼음을 더 담았다. 그럼 다행이네요. 저한테서 이상한 분위기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는 말끝을 흐렸다. 대체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녀는 내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는 커피를 건네주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나는 얼떨결에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진짜 이상하다. 오늘따라 대화 하나하나가 더 신경 쓰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어느새 카페에 가면 예원을 찾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가 없는 날이면 괜히 아쉬웠고 그녀가 있는 날이면 어쩐지 신경이 쓰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시험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나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다가 결국 한숨을 쉬고 말았다. 그 순간 내 앞에 익숙한 손이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이거 서비스. 나는 깜짝 놀라 예원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내가 놀라는 걸 보고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냥 제가 만든 건데. 맛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왜 갑자기? 그냥요. 요즘 자주 오시잖아요. 기운 없으면 커피라도 마시면서 힘내라고.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진짜로 주변 사람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구나. 나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쓴맛 속에서 묘하게 달콤한 향이 느껴졌다. LSS 카페는 여전히 내 일상의 일부였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다. 커피를 마시며 공부하던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나는 자꾸만 한 곳을 신경 쓰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어느새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카운터를 향하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도 머리를 식히려고 고개를 들 때마다 내 눈은 강예원의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 그녀는 늘 같은 모습이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특별히 누구와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손님이 어려운 주문을 하면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며 꼼꼼히 챙겼다. 그런 태도 때문인지 그녀에게 불친절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또 그렇다고 특별히 다가가기 쉬운 분위기도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그냥 호기심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다. 그냥 궁금했다. 예원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항상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지. 그렇게 나는 매일같이 LSS 카페에 가면서도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한 채 그녀를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나는 계속해서 LSS에 갔다. 그냥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다. 카페 안은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카운터 쪽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왜 이렇게 연해요? 죄송합니다. 혹시 원하시면 샷 추가해드릴 수 있어요. 내가 샷 추가하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중년 남성이 예원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따지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예원은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손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원하시면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마세요. 손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커피를 들고 갔다. 순간 카페 안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직원 몇 명이 예원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운터로 가서 예원이 내 앞에 서자 나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샷 추가해서. 예원이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평소엔 샷 추가 안 하시지 않아요? 그냥 오늘은 진한 게 마시고 싶어서요. 그녀는 한순간 눈을 마주쳤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커피를 만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까 봤죠? 그 손님이랑 저랑 이야기하던 거요.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응. 봤어. 뭐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녀는 태연한 척했지만 나는 그 말이 100%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기분 나빴을 거 아냐?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피식 웃었다. 뭐 그런 걸로 상처받으면 일 못해요. 상처받는 거랑 무뎌지는 건 다른 거잖아. 예원의 손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움직이며 커피를 내밀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 맛있게 드세요. 나는 커피를 받으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걸까? 궁금증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예원과 조금씩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주문 대화였지만 어느새 날씨 이야기, 시험 이야기, 그리고 사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다. 요즘 카페 바빠 보이던데 힘들진 않아요? 뭐 늘 하던 거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쉬어야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 가도 그냥 멍하니 있다가 자요. 예원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날, 나는 묘하게 기뻤다. 그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품게 될지. 습한 공기와 뜨거운 햇볕이 가득한 오후였다. 거리에는 반팔 차림의 사람들이 손선풍기를 돌리거나 아이스 음료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늘 그렇듯 LSS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적당히 닿아서 공부하기 좋았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공간이었다. 커피를 주문하면 카운터에 서 있는 강예원의 모습이 보이고 바쁜 와중에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주문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날 나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쳤다. 노트북을 오래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목이 말랐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기 쪽으로 가려던 순간 옆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 그리고 곧바로 뜨거운 감각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야. 작은 신음 소리와 함께 나는 멈춰 섰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 손에 있던 커피가 전부 쏟아지면서 눈앞에 사람 예원의 새하얀 셔츠에 커피 얼룩이 퍼지고 있었다. 헉,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져서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얼른 그녀의 셔츠를 닦으려고 했다. 하지만 커피 얼룩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다. 예원은 그런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숨도 짜증도 없이 조용히 앞치마를 풀어 헤쳤다. 괜찮아요. 그냥 옷이에요. 나는 그 말에 더 당황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 오히려
더 미안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이거 완전 묻었는데. 습한 공기와 뜨거운 햇볕이 가득한 오후였다. 거리에는 반팔 차림의 사람들이 손선풍기를 돌리거나 아이스 음료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늘 그렇듯 LSS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적당히 닿아서 공부하기 좋았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공간이었다. 커피를 주문하면 카운터에 서 있는 강예원의 모습이 보이고 바쁜 와중에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주문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날 나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쳤다. 노트북을 오래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목이 말랐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기 쪽으로 가려던 순간 옆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 그리고 곧바로 뜨거운 감각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야 작은 신음 소리와 함께 나는 멈춰섰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 손에 있던 커피가 전부 쏟아지면서 눈앞에 사람 예원의 새하얀 셔츠에 커피 얼룩이 퍼지고 있었다. 헉,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져서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얼른 그녀의 셔츠를 닦으려고 했다. 하지만 커피 얼룩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다. 예원은 그런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숨도 짜증도 없이 조용히 앞치마를 풀어 헤쳤다. 괜찮아요. 그냥 옷이에요. 나는 그 말에 더 당황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 오히려 더 미안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이거 완전 묻었는데. 어차피 빨면 되죠. 근데요. 예원이 갑자기 피식 웃었다. 나는 아직 죄책감에 빠져 있는데 그녀는 되려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보상해야겠죠? 뭐? 보상? 응. 다음에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아메리카노 말고 단 거.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이 상황에서 농담을 한다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진짜로요? 난 단 거 좋아하는데 맨날 아메리카노만 마셔서 못 먹거든요. 나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아, 네. 그럼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약속했어요. 예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서 직원 휴게실로 사라졌다. 나는 여전히 죄책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멍하니 서 있었다.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 그날 이후 나는 계속해서 예원이 입고 나오는 옷을 신경 쓰게 됐다. 혹시라도 커피 얼룩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걱정돼서였을까? 아니면 그녀가 했던 그 한마디가 신경 쓰여서였을까? 나는 솔직히 그날 일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다. 단순한 사고였고 예원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하지만 다음날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날아왔다. 어제 약속 기억하죠? 내 커피 기다리고 있어요. 강예원. 나는 순간 멍해졌다. 휴대폰 화면을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결국 피식 웃음이 나왔다. 진짜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잠깐 얘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마도 예전에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주문할 때 내 연락처를 적어놓은 적이 있어서 그걸로 찾아낸 것 같았다. 카페 직원이면 그 정도 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어디서 만나죠? 몇 초 만에 답장이 왔다. LSS 카페 닫고 나서요. 근처에서 몇 시에 끝나요? 9시 늦지 마세요. 나는 문자를 읽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냥 커피 한 잔 사주는 건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 밤 9시 LSS 카페 앞. 나는 카페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며 근처 편의점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카페 안을 슬쩍 보니 직원들이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예원도 앞치마를 벗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 문이 열리면서 예원이 걸어 나왔다. 늦지 않았네요.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예원은
피식 웃으며 앞장서 걸었다. 그럼 가요. 단 거 마시러. 나는 따라가면서 물었다. 근데 그렇게까지 먹고 싶었어요? 당연하죠. 나 단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카페에서 주문할 때는 맨날 아메리카노만 마시던데요? 그거야. 그냥 습관이죠. 예원은 어깨를 으쓱이며 답했다. 진짜로 좋아하는 거랑 맨날 마시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나는 그 말에 잠깐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다. 그럼 진짜 좋아하는 건 뭐예요? 예원은 내 질문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러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걸 꼭 지금 말해야 해요?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예원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앞장서 걸어갔다. 가요. 늦으면 문 닫을지도 몰라요. 나는 어쩐지 속은 기분이 들면서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카페가 아니라 작은 디저트 가게였다. 마카롱, 케이크, 빙수 같은 달콤한 것들이 진열장에 가득했다. 예원은 들어가자마자 메뉴를 훑어보더니 고민하는 듯 보였다. 고민되네. 뭐가 맛있을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단 거 좋아한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많으니까 고민되잖아요. 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이 사람 생각보다 귀여운 구석이 있네. 그럼 제일 먹고 싶은 걸로 골라요. 그럼 초콜릿 케이크. 예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면서 슬쩍 그녀를 쳐다봤다.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요. 뭐가요? 왜 저한테 커피 사달라고 했어요? 예원은 내 질문을 듣고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해준다는 게 오랜만이어서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래요. 보통 제가 챙기는 입장이니까. 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예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계속 예원의 말이 맴돌았다. 보통 자기가 챙기는 입장이라고?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7월 말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서울은 한낮이면 너무 더워서 밖에 오래 있기가 힘들 정도였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날은 예원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시간 있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지난번 내가 사준 커피 때문인가 싶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장소가 달랐다. LSS 카페가 아니라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왜 거기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곳이라서요.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결국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다. 홍대는 늘 그렇듯 사람들이 많았다. 저녁이 되면 더 활기찬 곳이었고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복잡한 길 한쪽에 예원이 말했던 카페가 있었다.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였다. 작은 테이블 몇 개만 놓여 있고 창문 너머로 거리 풍경이 보였다. 예원은 이미 와서 앉아 있었고 나는 자리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다. 처음엔 어색했다. LSS에서 몇 마디 주고받을 때랑은 또 다른 분위기였다.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예원이 평소보다 더 조용해서일까? 나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물었다. 여기 자주 와요? 응. 혼자 있고 싶을 때. LSS에서도 혼자 있잖아요. 그건 그냥 일이니까요. 예원은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럼 예전에는 뭐 하고 싶었어요? 예원은 내 질문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잠시 웃었다. 미술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요, 미술. 응. 대학교도 그쪽으로 들어갔었는데 하다가 그만뒀어요. 나는
순간 놀랐다. 그녀의 성격상 묵묵히 하나를 끝까지 해낼 것 같은데 그만뒀다니. 왜요? 싫어졌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예원은 말을 아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별로 기분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걸 굳이 끌어낼 필요는 없었으니까. 대신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을 나눴다. 좋아하는 영화, 음악, 요즘 관심 있는 것들. 예원은 말수가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확실했다. 의미 없이 길게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대화가 편했다. 하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예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점점 더 내 감정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그녀와의 대화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특히 정훈이랑은 전혀 달랐다. 정훈, 내 남자친구. 우리는 1년 넘게 만났다. 정훈은 다정한 사람이었고 나를 잘 챙겼다. 데이트도 자주 했고 서로 고민도 털어놨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다. 그런데 예원이랑 이야기할 때의 기분은 전혀 달랐다. 정훈과 있을 때의 안정감과 익숙함이 아니라 묘한 긴장감과 궁금증. 나는 이 감정이 뭔지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안은 냉방이 잘 되어 있어 쾌적했다. 분위기 좋은 조명 아래에서 적당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옆 테이블에서는 와인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서정훈을 바라보았다. 내 남자친구. 그는 늘 단정한 모습이었다. 다려진 셔츠, 깔끔하게 넘긴 머리, 그리고 자신감 있는 말투. 요즘도 바쁜지 손목에 찬 고급스러운 시계가 어쩐지 더 눈에 띄었다. 정우는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자연스럽게 물었다. 요즘 많이 바빠. 문자 보내면 답장이 늦더라. 나는 순간 머뭇거렸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정훈의 메시지는 오자마자 확인하고 답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논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거짓말은 아니었다. 정말 바쁘긴 했다. 하지만 전부 다 바빠서 그랬던 건 아니었다. 나는 정훈을 마주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요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이 사람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원래 이맘때쯤이면 다들 그런 거잖아. 그래도 예전 같지가 않아. 나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뭐가? 그냥 우리 정훈은 잠시 포크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내가 먼저 연락도 자주 했고 만나면 더 편해 보였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졌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나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정우는 내 말을 듣고 살짝 미간을 좁혔다.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그래. 우리가 괜찮은 건지. 괜찮아. 나는 일부러 밝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했을지는 나도 알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정우는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택시에서 내리기 전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여행 갈래? 바람도 쐴 겸. 나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여행? 응, 내가 좋아하는 바다 보러 가자. 바쁘더라도 하루 이틀은 괜찮잖아. 보통 같았으면 당연히 좋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망설였다. 요즘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 정훈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할까?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나는 결국 그렇게 대답하고 택시에서 내렸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다.
정우는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남자친구였다. 다정했고 배려심이 있었고 나를 위해 많은 걸 해줬다. 그런데 나는 왜 예원이 떠오르는 걸까? 왜 그녀와 있었던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예원과 나눴던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그 순간 알람 하나가 울렸다. 뭐해요? 강예원. 나는 휴대폰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결국 답장을 썼다. 그리고 그 답장이 내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논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복잡해지기만 했다. 책을 덮고 노트북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다.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었다. 도서관 안에는 나처럼 남아있는 학생들이 몇 명 더 있었지만 다들 자기 할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조용했다. 짐을 챙겨 도서관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확실히 낮보다 차가워진 게 느껴졌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었다. 그런데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강예원. 어둠 속에서도 그녀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띄었다. 나는 망설였다. 그냥 모른 척하고 다른 쪽에 서 있을까? 아니면 인사라도 할까? 그러다가 결국 무의식적으로 그녀 옆으로 걸어갔다. 이 시간까지 남아 있었어요? 예원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눈을 마주친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응, 일 끝나고 그림 좀 더 그리다가 나왔어요. 그림. 응, 요즘 개인 작업하고 있어서. 예원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어깨를 으쓱였다. 그나저나 너야말로 왜 이렇게 늦었어? 도서관에서 논문 쓰다가? 근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논문이 아니라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예원의 장난기 섞인 말에 나는 순간 움찔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복잡한 일. 예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로등 불빛을 올려다보았다. 잠깐 정적이 흘렀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팔짱을 끼며 몸을 움츠렸다. 밤 공기가 생각보다 쌀쌀했다. 예원이 나를 힐끔 보더니 작게 말했다. 추구면 가까이 와. 응, 나도 겉옷 없긴 한데 그래도 바람 정도는 막아줄 수 있잖아. 나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자연스럽게 예원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다. 나는 괜히 머리를 그적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예원은 별거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버스를 기다렸다. 거리에는 차가 간간히 지나갔고 가로등 불빛이 정류장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계속 정류장에서의 순간이 떠올랐다. 예원의 목소리. 그녀가 가만히 바라보던 가로등 불빛, 그리고 추보면 가까이 와. 나는 그 말을 다시 곱씹으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게 뭐지? 그냥 단순한 감정일까? 아니면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예원이 떠나지 않았다.